텔레그램의 채널과 대화방을 개설한 후 대학 동문 12명 등 피해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 유포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주범 2명은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피해자 중에도 서울대 졸업생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관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텔레그램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 유포한 30대 남성 피의자 A씨와 B씨를 검거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텔레그램 상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하거나 자신의 지인들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 유포한 3명을 추가로 검거했으며 그중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C씨 1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같은 대학 동문이지만 서로 일면식 없이 텔레그램에서만 소통하며 익명으로 대화했습니다. 피해자 B씨가 대학 동문 등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후 피해자 신상 정보와 함께 피해자 A씨에게 제공하면 피해자 A씨는 이를 다시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범행을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A씨와 B씨는 대학 동문들의 졸업사진, SNS 사진 등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했습니다. 이들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대화방에서 활동한 공범들은 영상물 위에 음란 행위와 함께 이를 재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여성들이 직접 가해자를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음란물 합성에 이용된 사진이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라는 점을 알게 됐고 이후 공통으로 저장된 연락처에서 C씨를 찾아냈습니다. 피해 여성 중 12명은 C씨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돌아온 경찰의 대답은 무혐의였습니다. 혐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사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포렌식으로도 관련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핵심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기까지는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절망하기보다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도 사건은 기각됐고 보검에 항고했지만 기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도로 법원에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재정 신청을 한 것입니다. 재정 신청 인용 확률은 통상적으로 1% 내외였지만 의례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사기관들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결국 올해 재판이 열리면서 경찰도 재수사에 착수, 지난달 핵심 피의자 C씨를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목적에 대해 수익화 등 영리 목적이 아닌 성적 욕망 해소의 측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내부에서 포렌식을 조심해야 한다, 안고 가야 한다, 무덤까지 가야 한다, 우린 한 몸이다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텔레그램에서 개설한 방은 200여 개입니다. 이 중 혐의점이 발견된 텔레그램 방은 20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영상물 제작 건수는 100여 건에 달합니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합성물 제휴포자 등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갈 예정이라 했습니다.